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 평가 기준을 석연찮은 이유로 바꾼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자격증을 따려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는 오류 투성이 문제집에 수험생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AFC의 전북현대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 박탈에 대해 징계 시점과 과정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전 내내 눈이 내리겠으며 하루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새벽 사이 최대 6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눈은 오전 내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지방은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사방이 백색 천지로 뒤바뀐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익산을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익산 6cm, 전주 2.5cm, 남원 4cm 등 2에서 6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여 출근길 교통대란을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차량 37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도 미끄러워진 도로 사정에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은 앞으로 1에서 5cm 정도 더 내린 뒤 오후부터 완전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악화된 기상 사정에 서해안 지역엔 강풍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인데요. 평소보다 4배 이상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파도의 높이가 최대 4m까지 올라가 서해섬을 연결하는 항로도 잠시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의 평가 기준을 석연찮은 이유로 바꿔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와 경영을 개선시키겠다며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보조금 외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순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호남고속이 1위를 해 2억 5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2위와의 점수차는 5.2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평가를 위한 용역이 전북연구원에 맡겨진 뒤 10월에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33개 항목 중 배차 계획 준수율과 사고 발생 보고 지연 및 누락 2개 항목이 삭제되고 몇몇 항목은 점수 산정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점이 가장 높은 승객 만족도의 경우 최고 최저의 차이가 15.9에서 75점까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전주시는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이 변별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용역단체의 요구로 산술 방식을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상황에도 맞지 않고 일부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공정한 평가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용역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가지고 시민버스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일부 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경 방식이 중간 보고의 당일에 통보돼 검토할 시간도 없었으며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산정 방법을 바꾸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특정 업체가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됐는데 결국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평가 방법을 바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 변경이 결과까지 뒤바꿔 놨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됐는지는 석연찮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오류투성이 문제집 탓에 수험생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전 태양광 설비기사 시험에 응시했던 송용관 씨. 신설된 자격증이라 관련 서적이 많지 않았던 터에 고민을 거듭하다 문제집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머지않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념 설명에 엉뚱한 단어가 쓰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풀이 과정도 곳곳이 틀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VNPP 구하는 시기
앞에 시하고 뒤에 시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 식 틀린 것은 엄청나게 큰 거죠. 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송 씨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집을 보면 볼수록 오타 부분이나 또 잘못됐다는 게 제 스스로 느낌적으로 인지가 돼가지고 서점에 가서 새로운 문제지를 그래도 저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감수 부분은 사실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수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허술한 교재에 대한 불평은 공기업 취업준비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채용에 직무 적성 검사가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집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차별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출판사가 갖고 이름만 다른 3권의 책을 비교해봤지만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토시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문제가 중복이 되는 것이 많았고 실제 난이도나 출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문제집을 구입한 돈이 아깝고 출판사 측은 채용 방식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NCS 전형으로 바뀐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하고 상술만을 앞세운 허술한 교재들이 판을 치면서 넉넉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돈은 물론 소중한 시간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시국회의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이 삼성의 재벌 공화국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재용 영장 기각은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인데다 재벌 부패에 대한 법원의 관대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 MBC 특별대담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여권이던 새누리당 출신으로는 유일한 대선 주자인 유 의원은 그간의 영호남 차별이 안타깝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호남 주민의 경우는 영호남 차별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영남과 호남의 차별, 거기에 대해서 호남인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소외감, 홀대감 이런 데 대해서는 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을 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인사와 예산이 집중되는 이런 거는 저는 꼭 고치겠다는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얼마 전 호남 속에서 전북 몫을 찾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과 전라북도를 비교하면 늘 보면 국회의원 수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비중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사나 예산 측면에서 전북이 호남 안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이제는 30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장밋빛 청사진을 내고 당선되고 나면 약속을 안 지켜서 찔끔찔끔 온 게 오늘이 새만금 아닙니까? 이제는 새만금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새롭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알맹이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새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은 반기문 전 총장과도 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 그 큰 원칙에 동의를 하시고 우리 바른정당에 입당하셔서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철저한 도덕성과 능력의 검증을 받고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 이러면 저희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면적인 개정, 헌법 개정을 놓고 어떤 개헌이냐를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개헌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 촉박한 정치 일정에 대선 전에 졸속을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교육청이 삼성 드림클래스에 이어 정수장학회에도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수장학회가 장학생 추천을 요청했지만 기존의 장학생 2명 외에 신규 장학생 3명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만든 정수장학회에 장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소득층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움의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워하는 어르신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정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해 어린 학생들과 함께 만학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37명인 김제진봉의 심창초등학교. 방학인데도 정식으로 입학한 할머니 학생 8명 가운데 절반이 보충 수업에 나왔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공부에 열중하는 할머니들. 한글을 깨치지 못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움과 서러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서류할 때 그때가 제일로 죽었어요. 이제 지금 자신감이 있어갖고 글도 가서 쓰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진다는 한 할머니는 내친 김에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습니다. 너무 한이 맺혀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즐겁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 손잡버린 어린 동급생들도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학창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을 이름들 알려주셔서 좀 좋았고 남 야영하러 갔을 때 요리 가르쳐주셔서 재밌었어요.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겁니다.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로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든가. 늦깎이 할머니 초등학생들이 이뤄가는 만학의 꿈이 자신의 삶과 소규모 농촌학교에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이 심판 매수건을 이유로 전북현대의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징계 시점과 과정을 보면 전북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계에서 심판 매수건이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 호주팀이 전북현대의 출전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부터입니다. 이 팀은 챔피언인 전북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호 장수순인과 한조로 험난한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추첨이 끝난 뒤 이뤄진 여론몰이에 잠잠하던 아시아축구연맹도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회나 아니면 구단 측에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없죠. AFC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그거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징계 시점도 논란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징계한 것은 지난해 9월, 아시아축구연맹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전북의 소명 자료를 받고 하루 만에 출전권을 박탈했습니다. 징계를 결정한 출전관리기구의 인적 구성에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팀과 같은 국적인 호주를 비롯해 한국팀의 견제가 강한 중동과 중국 등 5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징계가 늦다 보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해도 다음 달 개막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출전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가 승부 조작에 관여해 전북보다 사안이 중했던 캄보디아 팀의 경우 스포츠 중재재판에서 징계를 뒤집은 전례는 있습니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카스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심판 매수는 분명 씻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출전권까지 박탈한 것은 강팀 전북에 대한 아시아축구연맹과 경쟁팀들의 견제 심리와도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전북 방문회해 3,500만 명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도는 전북 방문회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지난해보다 500만 명이 늘어난 3,500만 명으로 잡았지만 사드 여파로 중국 단체 관광객 모객이 어려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관광객은 해마다 70만 명 정도가 늘었으며 전북은 올해 세계 태권도 대회와 U20 월드컵을 통해 관광객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비즈센터를 건립합니다. 정부 공모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경북과 전북이 내정됐으며 50여 개 콘텐츠 전문 중소기업과 14개 대학, 37개 학과가 참여합니다. 문화 콘텐츠 비즈센터는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돼 국회가 삭감했던 문화창조 벤처단지 사업이 전북과 경북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완주군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도내 시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올해 주택 130채를 개량하고 빈집 90채를 정비합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 개량은 최대 2억 원, 빈집 정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군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주거 문화를 향상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남원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1년도 안 돼 매출 34억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개장해 6월 인증을 받은 남원 로컬푸드에는 4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완주군이 전주 효자동에 개장한 로컬푸드는 연매출 1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과 또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저희 시민들이 많은 이용이 있어서 좋은 실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창군은 품목별 전문 교육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미자와 딸기, 대추, 체리, 양봉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임실 치즈앤 식품연구소가 연구 개발과 사업 다각화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연구소는 지금까지 특허 등록 33건에 출원 60건, 93건의 신제품 개발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엉겅퀴라든가 독활, 그다음에 온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나눔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의 세아 베스틸은 설 명절 이웃돕기 쌀 800포대, 1,500만 원 상당을 군산시에 전달했고 장수 목장도 설 명절 사랑의 쌀 320포대, 1,100만 원 상당을 장수군에 기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동물원에서 지난해 수컷 기린 한 마리가 죽은 데 이어 이번엔 벵갈 호랑이가 병사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그제 오후 2시쯤 지난 2004년 태어나 13살이 된 수컷 벵갈 호랑이가 신장 기능 이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5년 사이로 현재 전주동물원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5마리와 벵갈 호랑이 2마리가 남았습니다. 조난자 수색 구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바일 119 앱이 운용됩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경남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119 수색 구조 시스템 앱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119 수색 구조 앱은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자지도를 산악 표지목 같은 소방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수군 계남면 칙명마을 89,000원, 사곡마을 290,000 4,000원, 고기마을 116,000 6,000원, 요전마을 43,000원, 난평마을 201,000 1,000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명동마을 60,000원, 중방마을 132,000원, 양신마을 129,000원, 농원마을 132,000원, 음신마을 217,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덕곡마을 155,500원, 갈평마을 152,000원, 구억마을 126,000원, 원호마을 80,000원, 기산마을 7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정마을 171,000원,
한거마을 37만 1,000원, 조곡마을 6만 5천 원, 화산마을 10만 8천 원, 공리마을 15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신년 콘서트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뮤직포유가 내일 은파 유원지 내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신년 음악 감상회를 갖습니다.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소재로 한 아동극이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가족이 함께 보는 주말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임희성 작가의 결과 보고전을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강당에서 2017 전라북도 유아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군산교육청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군산 교육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누벨바그의 거장 장루익 고다르 감독의 영화 제작 기법에 대한 강의가 오늘 전주 영화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7년 그들의 없는 언론 김진혁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가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 축구 경기를 국내외에 홍보할 선수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전 내내 눈이 내리겠으며 하루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정읍 영하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